네, 꿈을 키워 나가시는 우리 네. 소상공인분들 혹시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를 알릴 네. 마땅한 통로가 좀 없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또 저희 3프로TV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 그러니까 운조커피는 벌써 4년이 넘어가죠. 네, 뭐 좋은 또 해결 답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안 열렸고요. 네, 휴장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참고로 시장, 네. 네, 뭐 우리 시장 얘기하면서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뭐 시장이 안 열려서 지수보다는요. 미국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리스트들이 뭐 이렇게 어제 월가에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를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테슬라 빠지는 대로 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예, 이제 슬슬 우리가 미국도 개인, 기관, 외국인 분류해달라니까 저런 뉴스가 나오는 예, 거야. 예.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있고 엔비디아 사고 있고 아이온큐 사고 있고 나스닥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꼭 저런 두 배수 반골들이 매차례. 있어요. 인버스. 예, 인버스. 그래서 AI 반도체와 테슬라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 뭐 그 정도 말씀드리려고 이걸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어제 이제 긴 연휴 끝에 첫 거래였는데 1.56% 올랐고요. 4일 연속 상승을 한 겁니다. 일수로는 거래 일수로는 약 7.5%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이 연휴 전에 증시 부양 정책을 지금 여러 가지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국내 여행객 그리고 지출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친절 경기가 좋았다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네네. 그래서 중국 경제 살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가에서는 충분치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시장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19% 2,680포인트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0.1% 올랐습니다. 개인들이 1조 원 팔았고요. 하루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6,158억 순매수, 기관들은 4,400억 순매수했습니다. 차익과 비차익 외국인들이 비차익에서 4,15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약 1%대 상승해서 중간에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강세로 마감을 끝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시도해서 플러스권까지 좀 올라왔다가 이후에 다시 내려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고요. 바이오가 선별적으로 상승을 했고 반도체는 개별적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이한 점은 어제 지수사들이 급등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주주가치 제고를 포함한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공기업에 지금 포함시킨다. 네. 평가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그리고 상장된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어저께 7% 10%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특이한 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원격 진료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 테마가 있거든요.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 약세를 보이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26일 날 밸류 프로그램 정책 발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후부터는 아니 상대적으로 저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예. 네? 예. 거래소가 올랐다가 거래 좀 쉬면서 코스닥 좀 갔다가 예, 네. 다시 왔다가 저건 아주 좋은 모양인 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2680포인트가요. 오늘 차트 가져오지 않았는데 2680포인트는요. 2022년 5월 이후에 20개월 만에 지금 간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그렇게요? 지수 같죠? 2680에. 와 그래요? 예, 바로 위에 갔잖아요. 아니에요. 네. 예, 예. 이게 전고점 돌파이면서 연중 고점이 2675포인트였습니다. 어느 순간 저렇게 돼버렸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2,500포인트 있고 2,600포인트 있고 뭐 2,700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래에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지수가 20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2022년도에 급락을 2번 했어요. 그렇죠. 1월에 폭락을 했었고요. 네. 이게 LG에너솔루션 맞아요. 예, 상장하면서. 예, 상장하면서 그 다음에 6월에 또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2번 폭락을 했는데 이 6월에 폭락했을 때 고점이 2,680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음봉을 회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정말 진행이 지금처럼 선순환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1월에 급락했던 그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 차트상으로 그게 얼마예요? 3,000입니다. 3천. 3천? 예, 그 지수는 3,000이에요.
우리가 저점이 얼마죠? 직전 저점이 2,400. 2000 전저 요번에 저점이 네. 아니면 최저점이요? 요번 2140이었고요. 요번 저점. 요번 저점은 2,500포인트 살짝 깼었죠. 네, 2,400포인트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래에 있었는지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 300포인트만 오르면 300이야. 3,000이야. 300만 오르면 300을 예. 올라요, 근데? 300이라 봐야 뭐 10% 12% 오르는데. 아, 오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쪼져졌어. 이번에 오른 것들을 보면은 코스피에 있는 소위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고 저평가되었던 종목 오르면서 단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의미 있는 그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2,680포인트를 어제 찍었다는 거는 상당히 그냥 별 생각 없이 2,680포인트 뭐 금방 올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지점까지 꽤 많이 올라온 거다. 그래서 26일 날 정말 좋은 거 발표해야 됩니다. 예, 여기 그렇습니다. 실망 매물 안 나오게 26일 날. 예, 그래서 제대로. 그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꼬꾸라지면 네. 이게 또 고점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파해야 되는 저항 고점이 돼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중국 LPR 결정 예정은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어찌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날짜에 딱 하지 않고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어서 예정이고요. 월마트와 홈디포가 실적 발표 예정이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내일이 21일이죠. 내일 모레 22일 날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전체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5월 또는 6월로 지금 후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별로 종목 중심 장세가 지금 미국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잘 보시면 지난주에 코스피는 한 1% 올랐는데 코스닥은 한 3% 이상 올랐잖아요. 매물이 좀 나오는 거예요. 매물이 나오면서 그 소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26일 발표한다 그러니까 또다시 또 코스피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저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닌 지금 자료들 보면은 이거 26일 밸류업 정책 어떤 것이 나오던 간에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게 나오면은 또 다른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지금 언론에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나 그 정도 수준은 좀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변화가 좀 변화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나는 이것은- 걱정이 뭐냐면은 예. 요게 만약에 주가가 계속 안 좋아. 네. 그러면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강도가 훨씬 강할 수가 있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뭐 정고점 막 이렇게 되니까 예. 그냥 뭐 웬만하면 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네. 그럼 큰일 지수도 난다. 지시지만요. 네. 그냥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냥 올라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즘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옥석 가리긴다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여전히 26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에는 뭐 정책 발표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글로벌 키워드는 AI 반도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건 역시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AI 시스템 이거 발표했는데 관심 많더라고요. 요거 한 거 막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우리 저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만. 네,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텍스트로 내가 어느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 사람이 뭐 어떤 유형이고 그리고 뭐 감정이 어떻고 분위기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동영상을 그 제작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나오더만. 반도체를 조금 썼을 때, 예. 중간 썼을 때, 많이 썼을 때 그 영상이 예, 예. 너무 형격하게 차이 나니까 야, 그 상황 그걸 보니까 야, 저 관련된 HBM 사야 되겠다, 저거. 여태까지 본 것 중에 딱 마음에 딱 와닿고 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기 지금 시연된 것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이 반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보면은. 근데 이거 아무튼 요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네. 당분간은 아무래도 뭐 반도체의 역량 그 효과가 효율성을 따지겠죠. 그래서 제한된 수의 창작자만 사용을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크게 영향을 좀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최저 한세가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때문에 또 요걸 걱정하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에 OECD가 주도해서 글로벌 최저 한세를 만들자라는 걸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가 최저한세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5%를 받았어요. 다른 데에서. 그럼 15%에서 10%는 모기업이 본국에서 차액을 납부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그 세율이 법인세가 낮은 데에 모회사를 두거나 자회사를 두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뭐 글로벌 기업들 다 그러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차액이 거기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액 부분만큼은 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딴 데 나가서 예. 저 세금 깎아갖고 어떻게든 예. 저 돈 안 내보려고 하는 애들 어쨌든 결국은 내게 돼. 본국에서 내라. 본국에서. 예. 근데 이게 한 200개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했고 200개 국가 정도에서 이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캐나다도 호주도 했고 유럽연합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에 법제에서 요거 한다라고 우리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하겠다고 말해놓고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예. 앞으로 할게. 이렇게 해놓고. 제일 큰 나라 두 개가 하나. 그게 해당이 다 미국 기업들 아니에요. 구글이냐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은 법제를 하지 않았어요. 저 아일랜드에다 만들어 놓고서 아일랜드 앞으로- 텍스 저 법인세 거의 없거든. 맞아요. 네? 예. 지금 하여튼 그렇게 되어 미국 있어요. 진짜 보면 저도 그걸 보면서 그래서 국가들 이렇게 보니까 좀 미국하고 중국은 뭐 좋은 제도인 것 같아. 우리도 동참할게 해놓고 우리는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하고는. 근데 우리는 법제를 했습니다. 왜 요걸 걱정을 하느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미국이나 이런데 해외에 나가서 세공제를 받거나 네. 아니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진출한 것들 있잖아요. 네. 자회사들. 여기서 세율이 낮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법인세 되는, 낸다. 네,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적용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뭔가 사업장을 두고 네. 했는데 외국 사업장에서 세금을 굉장히 면세받았다. 많이, 네. 면세받았다면 네. 이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엄청 세금 감면 받아갖고 세금 안 냈어. 네. 근데 미국이 이제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네. 혜택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 그럼 LG 에너지 그렇다고들 지금 걱정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그게 우리나라 법인세율만큼은 아니고 최저한세니까. 예, 최저한세. 예. 그 세율이 그 훨씬 낮겠지. 예. 그러니까 최저한세 15%잖아요. 15%예요? 예, 최저한세 15%를 얘는 합의를 다 본 거예요. 그럼 뭐 낮지도 않네. 이거 차액 부분만 낮지도 않아. 예, 차액 부분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아마도 좀 손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런 회사가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2차 전지의 글로벌 기업들이나 자동차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심치 않게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서 네.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이번 주 안에 공개하겠다라는 뉴스가 돌아다녔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한 뒤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근데 요거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게 언제 있었냐. 그린벨트를 도입하고 나서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건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는 거고 그린벨트 부분 해제 얘기했던 것은 전에 2021년인가 박근혜 정부 때인가 2012년도인가 뭐 그때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도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오면은 건설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5번 뉴스를 따라서 연결해서 가져왔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매출 500대 건설 기업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102개 기업이 응답을 했는데 76.4%가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금융 비용이 상승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전에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런 뉴스 나오면 건설주가 막 뜨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지금 건설 기업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뉴스가 나오면 어디가 좀 움직일까 보면은 역시나 그 토지를 많이 갖고 있거나 하는 자산주들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발표되면요. 네, 그래서 네.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하고 좀 다르고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저게 어디가 풀리는지 잘 봐야 되겠네. 지금 뭐 땅이 부족해서 뭘 못하나. 그렇긴 하지. 뭐 지도도 나오고 그렇게 하물며 있으니까. 비수도권이면은 지금 수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문제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제- 수도권. 예, 말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제한 뒤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도 뭐 개선하는 방안을 같이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아니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청계산이나 뭐 대모산 뭐 아유. 이런 데 가잖아. 네? 이렇게 쭉 네. 둘레길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 길이 있어. 근데 이렇게 끈으로 딱 막 출입금지 해놓은데 이거 자기 사유지입니다. 땅이야. 네.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것도 문제는 문제다. 자기 땅을 그냥 공원화 시켜버리는 거거든 그게. 개인 개인 재산인데. 사유지를 네. 그냥 공원화 시켜. 물론 이제 뭐 이거 어차피 땅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좀 해줘야 될 부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 외국 같으면 이제 자기 자산 뭐 자기의 뭐 프로퍼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세죠 인식 같은 근데 게. 우리는 그거 맞으면 그 사람 막 욕하지. 막. 네. 아이고, 그렇죠. 언제부터 그 땅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 뭐 원래 다 우리 거였지. 우선 이해관계에 의해서 의견이 분분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아마도, 청계산 예, 그냥 대모사에 땅 없어요.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땅은 별로 안 좋아해.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한다는 내용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도 이거 한참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낸드 점유율을 볼 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37%, SK 하이닉스 20%, 웨스턴 디지털이 16.9, 키옥시가 14.5니까 얘들이 합치면 1위가 돼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참 걱정도 많이 했었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흐지부지하면서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본 통신으로부터 이제 내용 나온 게 키옥시아에서 SK 하이닉스 보고 지금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공동 운영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와서 3D 낸드 생산해라. 네네. 이거 허용해줄게. 그냥 여기 줄게.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냐. 얘네들은 SK 하이닉스가 의결권을 갖고 얘들이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해주면서 의결권이 있는 SK 하이닉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 이거 나왔을 땐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근데 뭐 요즘에는 조금 이 얘기가 없었는데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가져왔고요. 트렌드포스에서 1월 반도체 리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설비 투자가 245억 달러 예상하는데 작년 대비 줄어든 겁니다. 안 좋습니다. 네, 작년보다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좋아지고 있고 뭔가 맨날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AI 반도체 HBM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곳에는 다소 줄어들었다. 전통 반도체는 안 좋다는데 올해. 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전에는 HBM 관련된 엔비디아의 H100 이거 8개월, 11개월 정도 대기가 있었는데 3, 4개월로 단축되었는데 요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망 다변화를 하면서 SK하이닉스와 TSMC가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효과도 있지만 이거 삼성전자 효과가 아니냐. 삼성전자 제가 왜요? 물음표를 썼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테스트 작년 말에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공급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된 게 아니냐. 이거 제가 물음표는 썼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에 지금 추정의 기사가 나오고 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번에 하면서 20일 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4시에 21일 날 4시에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가이던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가이던스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게 나오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모건 스탠리나 아니면 HSBC 뭐 이런 데서는 이 가이던스 나오면서 아마도 TSMC나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비중 확대, 타깃 프라이스 상향,
그리고 엔비디아도 목표 주가 상향 이런 자료들이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6월경에 미국에 상장 예정이라는 뉴스 계속 다니죠. 이게 지금 있고요. 주관 사항 결정이 됐고요. 예상 기업 가치는 약 30억에서 40억 달러로 IPO로 약 5억 달러 정도 IPO로 조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가치 그럼 대략 한 5조 뭐 내외 정도 아마 될 것 같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하면 굉장히 다르죠, 우리하고. 와, 네이버 웹툰이 5조. 예.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요. 어제 현대모비스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저께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현대차로 현대모비스에 있는 수소 사업을 이관한다는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현대그룹에서는요. 근데 자세하게 내용은 하지 않고 제가 물음표를 쏘았는데요. 일단 내용은 뭐냐면 네. 그동안에 미래 사업의 중심축이라고 했어요. 수소 사업을. 근데 그 일체를 현대차에 이관해야 하는 겁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에 예. 예. 원래 현대모비스에 있었던 거를 예. 현대차로 이관하는 겁니다. 뭐 2178월에 5월 31일 날 이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해요. 표면적인 해석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개발 역량을 통합한다. 제가 여기 물음표 써왔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해석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방법론이 변화되지 않았냐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현대모비스가 올랐냐를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 분야는 계속 적자 사업이잖아요. 네. 계속 비용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요걸 넘겨주면서 들어온 돈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투자 비용 축소로 해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지 않겠냐. 요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어저께 이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더 관심 있게 많이 보는 거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추정이니까 과거에 나왔던 자료들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10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인데요. 네. 현대차 그룹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지배적 개편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현대글로비스가 막 급등할 때도 있었고 현대모비스가 올라갈 때도 있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대모비스에 있는 수소 사업을 현대차로 요번에 이관한 거는 그 전에 있었던 지배구조 개편이 아닌 다른 방법론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좀 합니다. 요거 근데 포털에 이런 데 딱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 보고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대그룹에 있는 현대차 그룹에 있는 주식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대차의 최대 주주가 뭐 모비스 모비스예요. 이런 데인가요? 예. 맞나요 이게? 예. 그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죠.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모비스는 또 저 어디 글로비스인가? 어디가 하여튼 갖고 있고. 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예. 아 이게 5억 달러라는 거는 그 네이버 웹툰 얘기입니다. 5억 달러는 이제 IPO를 통해서 조달할 금액이 5억 달러라는 거고 예, 기업 예. 가치가 이제 50억, 예, 예, 40억 달러. 예,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해요. 나는 그게 왜 크다고 생각하지 두 분이? 응? 세계 네이버 1인데 웹툰 세계 1인데 5조밖에 안 쳐져. 아니 네이버 쿠팡은 100조였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매출도 그렇고요. 웹툰 시장이 아직 쿠팡은 그때 뭐 몇 조 적자였는데. 로컬이고 그건 글로벌이고 그건 컨텐츠고 예. 이거는 제품 딜리버리고 예. 왜 그거밖에 못 받지? 네이버 웹툰이 네, 난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더 주세요 그러면. 예. 뭐또 시장에서 뭐 결정하는 거겠죠 뭐 또. 상장되면 유심히 봐야지. 아 어떻게 되나. 근데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죠. 성장 가능성. 네. 나 자. 같으면 100조의 쿠팡 투자하느니 5조의 저 네이버 웹툰 투자하거든. 아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하긴 콘텐츠인데 콘텐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컨텐츠 기업들, 뭐 웹툰이라든지 그렇죠. 뭐그 뭐라 그러죠? 소설하는 소설, 인터넷으로 웹소설. 보는 웹소설 이런 기업들의 평가가 아주 박합니다.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거예요. 네. 저 온라인 콘텐츠가 돈이 되나 저거? 예, 아주 박해요. 이게 시총도 그렇고
아주 박해의 평가 자체는. 앞으로 뭐 좀 바뀌겠죠, 뭐. 네. 아주 무엇보다 글로벌이잖아. 글로벌. 예, 그건 차이점이 있죠. 글로벌 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건 확실히 그게 차이점이 성장 있죠. 가능성이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웹툰 사업을 시작한다. 음. 이럴 때도 지금 같은 저 네이버 웹툰의 위상이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의심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예.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